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심란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여론조사는 이제 매우 과학적이고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는 계속 여론조사를 봅니다. 근데 최근 그 윤석열이 대권에 등장하면서, 여론조사에 등장하면서 계속 나타난 트렌드는 뭐냐면, 제가 보는 건 잘 자란 여론조사에 지금 너무 많았어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금 옛날에 뭐 리얼미터 아니면 갤럽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하루에 여론조사가 수십 개씩 나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급보다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분명히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여론조사가 나와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굳건한 걸 계속해서 이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윤석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영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덫에 걸린 게 뭐냐면, 매일같이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불러다가 평론가 만들고 스타 만들어주고 하면서 결국 여론조사는 신뢰할 거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여론을 일궈내는 작업들을 수년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거 뭐지?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여론조사는 여론을 만들고 밴드웨건을 만들어내서 계속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작년 한 말부터는 매우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패턴을 보시면, 이건 뭐 리얼미터가 그걸 주도했지만은 다 찬반 여론을 매주 해요. 팩트냐 진실이냐 중요하지 않아. 찬반 여론조사를 매주 하는 거야. 예, 뭐 이재명, 대장동 의혹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당연히 6대4죠. 윤석열 전두환 발언 오를까 말까? 광주병원이 오른가 마른가? 모든 거를 다 여론조사를 그런 식의 찬반 토론을 해버리면, 찬반으로 돌리면 다 우리 한국은요, 그냥 6대4나 4대5예요. 그러니까 팩트와 진실이 아닌 그냥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정말 죄 많은 남자와 김원지도 마찬가지, 이 죄 많은 부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사실 여론조사라는 숫자예요, 숫자. 여론조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 믿고 얘네들이 이제 올인하게 된 거고, 본인들도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이제는 민의를 막고 민주주의나 법치를 넘어서버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 갇힌 거죠. 이 여론조사를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 이제 여론의 이 민의가 얽히는,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여론조사를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 정을 끌고 온 사람들은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신봉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한번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 이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들의 말을 따라온 것들이 과연 맞는가를 한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저께 관훈 토론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이재명 지사 거의 신의 경지구나, 토론에 있어서. 와, 저 정도로 공격적인 질문을 해대고 계속 막 한숨 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을 기자들이 하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김혜원이라 해서 곧 싸울 것 같아요, 이 여자. 기자가 아니라 무슨 뭐 국진당 적이야. 무슨 태극기 세력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해대는 질문이 국진당이 했던, 국감대 했던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러면 책임질 거야? 사실은 책임질 거야? 이거 네가 책임져야지. 다 이런 방식이야.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잖아요. 공격이 너무 경력적인데. 어떻게 10대 0을 1대 1로 만들지? 하면서 정말 이제 핵심을 많이 찔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만 그 얘기 국감에 다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나와서 다 했어요. 근데 기자들은 몇 달 동안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왜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
왜 업데이트가 안 된 얘기를 본인들이 취재도 하지 않으면서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오로지 의혹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재명 지사를 괴롭힐까? 몇 달째. 그리고 왜 이건 먹힐까? 이재명 지사가 혼자 그렇게 떠들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자들은 업데이트를 안 할까? 안 믿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걸 믿지 않는 거야. 왜니 본인들이 이미 확증 편향이 됐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정말 신의 경주에서 막 이렇게 혼자 진짜 완전히 무슨 1대 17로 싸우는 공격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팩트가 아닌 것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최소한 이런 유치한 질문은 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큰 비리는 유동규고 유동규와 가장 친한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국일보 기자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곽상도나 박영수나 남욱이나 아무도 안 보여요. 윤석열이 안 보여. 왜 그러냐고. 왜 그냥 이재명 혼자 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장점도 어느 순간에는 다 단점이고 이중적인 인간,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계속해서 상징 조작이 일어나요. 저는 이 원희룡 와이프가 소셜패스라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저 그냥 일부러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그 유능함이라든가 말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중적인 인간이나 무슨 뭐 이렇게 약간 건들거리는 이런 식으로 비웃냐 웃으면 비웃냐 그러고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상징 조작을 하는 거. 모든 팩트와 이미지를 다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있는 그들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떤 뻘짓을 해도 다 감싸주는. 거기다가 심지어 정치 탄압에다가 뭐 프레임에다가 정치 신인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레임들을 다 섞어가지고 팩트나 이 사실 자체가 전달이 안 되게 다 헝클어놔 버려요, 언론들이. 김건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의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이 제대로 잘 보도를 안 해. 왜? 다 양비론처럼 보도하고 의혹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게 정치 마치 공격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언론이 이건 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와 그냥 딥페이크가 다 이게 섞여가지고 그냥 딥페이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미지 상징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론이나 국힘당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의 프레임과 이미지 상징 조작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최소한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170명, 180명 되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씩만 해도 이런 식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마디씩만 미리 나와가지고 다 이건 아니고 기자들이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라고 다 정리해주고 프레임을 자기들이 가르마를 타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난 민주당이 대선을 지금 이길 생각이 있는지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저렇게까지 쟤네들이 상징 조장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딥페이크질을 하면서 제자리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를 가두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의혹으로 처리하고 정치 탄압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면서 팩트가 전달되지 못하게 다 헝클어 놓는데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들이 가르마를 타면서 쭉쭉 끌고 가서 이건 사실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딱 쳐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보고 불구경하고 있는 거야. 남 일이고 내 일 아닌 거야.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서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면서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맨날 다스베가나 이런 나와가지고. 근데 딱 되자마자 입 싹 닦아버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한 2년 있다가 총선 끝나고 그 전까지는 난 친이야 친이 이재명밖에 없어. 이재명 지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 뽑아주세요 하고서는 딱 된 다음 날부터 입 싹 닦을 거라고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란 말이지. 정말로 제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이고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공격수들을 민주당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그냥 저렇게 180의 고인물이 꿈꾸는 식물밖에 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180명, 170명 되는 정당이 100명 정당한테 저렇게 밀릴 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언론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민주당의 업무 태반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들 자리는 유지가 되니까 누가 뭐 세상 뒤집어둬도 4년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과연 지금 싸울 수 있을까? 전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예를 들어서 김건희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이번 주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원여대 무슨 뭐 겸임교수 임용하면서 막 이력서 조작하고 국민대 이력서도 국민대에서 분명히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국민대 이력서 딱 나왔는데 다 거의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뭐 거짓말 썼단 말이에요. 전교사 뭐 하고.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뉴이처 정도 보도했을까? 없어요, 여러분. 정경심 교수나 조민 씨한테 진짜 몇 년을 집요하게 수백만의 기사를 쓰고 지배를 다녔던 이 언론들이 한 행동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조국이. 불공정의 상식이고, 예, 그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었던 이 언론, 거기다가 부안노동하면서 사과까지 수십 번 했던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지금 기사를 안 써요.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 그리고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민주당은 매번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국진당이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얘네들 안에 있는 비리 가지고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얘네. 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고 전부 이상하게 꼬라가요. 내로남불 양비론으로 전부 언론에 물타기 하면서 싹 다 넘어가요, 여러분. 국힘당이 사과하는 거 보셨냐고요. 국힘당이 그 정경심 교수나 그 다른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강도에 단 하나의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언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아무도 해명을 안 해. 왜? 이 팩트는 해명이 안 되거든. 그럼 최소한 양심이라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왜 너네는 조용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김건희를 가지고 신비주의 포장을 하고 깻잎머리를 자르고 나오래 마네를 하는 이런 장난질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나올 거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김건희의 이런 학력 위조라든가 이력서 조작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이 남자관계 여러 가지 삼성과 엮여있는 아크로비스타나 이 상징 조작을 없애고 김건희의 패션, 김건희의 머리, 김건희의 명품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다른 걸로 끌고 갈까를 지금 조선일보나 조중동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서 실탄이 준비가 됐을 때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김건희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깻잎머리가 어떻고 무슨 뭐 애교머리가 어떻고 뭐 바람은 뭘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끄는 아니면 뭐 점을 보러 다닌다든 다른 것이든 그런 방식으로 상징 조작을 또 시도를 할 것이다. 그게 그 실탄이 준비가 되는 순간이 제가 볼 때 김건희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번에 이력서 허위 경력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가 본인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라고 이제 그 국민대 이력서에 썼잖아요. 그 기간이 보니까 2010년 3월에서 2012년 3월이에요. 그 기간이 소위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동거했다라고 하는 기간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그러죠. 김진태가 질문했을 때 제 와내가 마지막으로 서울대에서 2년간 석사를 마쳤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했다라고 얘기하죠. 2년간. 그 기간이 아크로비스타의 동거 기간하고 겹쳐요. 거의 소위 행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같이 한 거 맞나요? 같이 산 거 맞나요? 제가 늘 주장하죠. 함께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예. 이 사람은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